예전에는 말이죠. 한 집에 4대가 다 같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울리는 하루가 길어질수록 그땐 그랬지라는 말만 자꾸 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인 줄 알았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외로운 하루와 그 문을 두드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 부모님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한 집에 3대, 많게는 4대까지 다 같이 몰려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나랑 형제들, 거기다 사촌들까지 들락날락했죠. 집이 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살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가 국 끓이는 소리, 아버지 헛기침 소리, 그리고 방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당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서 담배 태우시고, 할머니는 마당가에 앉아 콩을 까시고, 우리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밤에 밥상 차리면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 앉았습니다. 밥이 많지도 않아서 누가 반찬을 많이 집어 먹으면 옆에서 눈치를 주고, 그래도 마지막엔 꼭 웃으면서 끝났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북적이고 시끄러운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요. 그땐 오히려 시끄러워 죽겠네. 나도 혼자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거죠. 있을 땐 귀찮고, 없으면 그립고, 그렇게 북적이던 집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 둘 결혼해서 나가고, 도시로 일하러 나가고, 부모님 세대는 하나 둘 떠나가시고, 나도 늙고, 애들도 자랐습니다. 언젠가부터 집이 조용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그땐 그랬지.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때랑 많이 다릅니다. 예전엔 그 북적이던 한 집의 젊은 사람으로 껴있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 없이 혼자 사는 늙은이가 돼버렸거든요. 요즘 제 하루는 참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천장을 봅니다. 예전처럼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사람도 없고, 여보, 밥 다 됐어요 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 한번 부여잡고 천천히 화장실 갔다가 빈 부엌에 들어가 밥솥 열어봅니다. 어제 해놓은 밥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데워서 김치 한 조각, 계란 하나 후라이 해서 대충 먹습니다. 예전처럼 밥상 가운데에 큰 대접 놓고 식구들이 빙 둘러 앉아서 같이 젓가락 부딪히는 그런 소리는 이 집에서 오래전에 없어졌죠. 밥 먹고 나면 괜히 TV를 켭니다. 설마 재미있어서 보는 줄 아십니까?
그냥 소리라도 나야 덜 쓸쓸하니까요. 화면은 계속 바뀌는데 제 하루는 안 바뀝니다. 한때는 전화라도 자주 울렸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이번 주말에 한번 갈게요. 그 말만 들어도 그날 하루는 마음이 든든했죠. 근데 세상 참 바빠졌습니다. 애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바쁘고 손주도 학원에 뭐에 정신없고. 아버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갈게요. 그 다음에라는 게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 난 너무 외롭다. 어느 날 저녁 TV도 안 켠 채 앉아 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가득하더군요. 문자함을 열어보니 광고 메시지만 잔뜩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어땠는지 가끔 스스로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햇빛이 거실로 슬슬 들어옵니다. 그 햇빛이 바닥에 네모지게 떨어지는데 거기 앉아 있다 보면 생각이 자꾸 옛날로 갑니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애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수박 들고 오던 딸내미, 학교 다녀와서 가방 던져놓고 TV 앞에 붙어있던 아들내미, 그때는 왜 그렇게 공부나 좀 하지 하면서 잔소리를 했을까요? 잔소리할 수 있는 것도 옆에 누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어두워집니다. 불을 켜면 집은 환해지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켠은 더 쓸쓸해지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많던 식구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이 집에는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애들 나이가 되면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거. 회사 다니랴, 애 키우랴, 집 대출 갚으랴. 나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가슴은 또 다릅니다. 가끔은 그냥 누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 소리, 그게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괜히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 쪽을 힐끔힐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 오려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다가 또 해가 집니다. 에이, 뭘 바라냐? 늙으니까 뭘. 혼자 이렇게 툭 내뱉고는 다시 TV 앞으로 돌아와 앉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무는구나 싶어서 TV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딩동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만 들으면 아직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죠. 택배겠지 뭐. 요즘은 사람보다 택배가 더 자주 오지. 입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몸은 벌써 일어나서 슬리퍼를 찾고 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 쪽으로 가면서도 저는 계속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아니면 더 허전해지니까요.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현관문 사이로 손주 얼굴이 먼저 불쑥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제 다리에 꽉 달라붙는 순간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 얼굴이 보이고 며느리도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딱 스쳤습니다. 그래, 겸사겸사라도 어때? 와준 게 어디 있냐? 아니, 이게 웬일이냐? 바쁠 텐데. 얼른 들어와라. 얼른 들어와.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은 이미 분주해졌죠. 거실을 훑어보니 먼지 쌓인 탁자, 아무렇게나 놓인 리모컨, 찬장에서 꺼내 먹다 만 과자 봉지. 아휴, 좀 치워놓을 걸 그랬네. 하는 후회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애들 좋아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아휴, 할아버지가 뭐 준비를 해놔야지. 오는 줄 알았어야 말이지. 라면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끓여줄까? 며느리가 웃으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아버지 저녁 먹고 왔어요. 그냥 잠깐 얼굴이나 뵙고 가려고요. 요즘 너무 못 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잠깐이라도 일부러 온 거구나 싶어서요. 손주는 벌써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집 TV 왜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이 사진 누구야? 장식장 위에 먼지 쌓인 옛 사진들. 예전에 애들 어릴 때 찍어놓고 그대로 둔 액자, 제 젊었을 적 흑백 사진까지 손주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묻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그게 내 아빠야. 내 아빠 어렸을 때 모습.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너 고모고 이건 할머니고 말하면서 사진 속 얼굴들을 다시 봅니다. 사진 속 사람들 중 몇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몇은 멀리 떨어져 살고 그리고 나는 그대로 이 집에 남아있고 아들은 소파에 턱 앉더니 늘 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병원은 잘 다니시고요? 에이, 내가 어디 갈 데가 병원 말고 또 있냐. 뭐, 그냥저냥 살지. 너희나 몸 조심해라. 애 키우랴, 일하랴 힘들 텐데. 입에서는 늘 하던 말이 나왔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또 굴꺽 들어갑니다. 늙으면 말이 많아진다더니 정작 제일 중요한 말은 끝까지 못하겠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달라붙어서 제 손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주름 깊게 팬 손등을 만지작거리더니 이럽니다. 할아버지 손, 나무 같아 까칠까칠해. 그래, 나무지. 밖에서 오래 굴러다닌 나무. 내 아빠 키우느라 많이도 굴렀지. 장난처럼 말했는데 아들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며느리랑 눈이 마주치는데 둘 다 말은 안 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손주 학교 얘기, 요즘 물가가 어떻다, 집값이 어떻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는데 저한테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버지,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출근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아쉬움이 확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벌써 가냐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괜히 애들 마음 무겁게 하기 싫었습니다. 현관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손주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합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 진짜야. 그래, 진짜 약속했다. 거짓말하면 할아버지가 삐진다. 애가 까르르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철컥 닫히고 나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죠.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집 안이 다시 고요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아까까지는 그 조용함이 참 무겁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데 장식장 위 액자 하나가 조금 비뚤어져 있습니다. 손주가 만지고 간 거겠죠. 그 액자를 가만히 바로 잡아줍니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주가 앉았던 자리입니다. 쿠션에 아직 작은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에이, 됐다. 오늘은 그래도 잘 살았다 싶네. TV를 다시 켜지 않아도 집안 어딘가에서 손주 웃음소리가 아직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외로운 건 여전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혼자 눈 뜨고 또 혼자 밥 먹겠죠. 전화가 안 올 수도 있고 초인종이 또 한동안 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오늘처럼 가끔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 이름을,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집의 조용함이 예전만큼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엔 한 집에 3대, 4대가 모여 살았고, 지금은 이렇게 나 혼자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이 문을 두드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불을 끄고 방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어둠이 덜 무겁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 아직도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그래서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조금 덜 시립니다. 그냥 그 정도면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